네, 이번 시간에는 79회 전산의 계급 79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험번호, 문제 유형 감독 확인번호 확인하시고요.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죠.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보시 1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현금 받은 거예요. 현금 받으면 자산 증가한 거죠. 이자 수익이 대변에 있겠죠. 자산 감소 아니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없죠. 2번 외상대금을 약소금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렇다면 뭔가 외상매입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음을 지급한 거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없어지고 대변에는 또 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맞고요. 3번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컴퓨터 비품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맞고요. 현금 자산 감소, 비품 증가 되는 거죠. 4번 이번 달 전화요금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 감소고 차변에는 전화요금, 통신비, 비용 발생 맞네요. 오케이.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의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2018년 돼 있고요. 기초자산 15,000원, 총수익 가 돼 있고, 기말자산 얼마가 돼 있고, 기초부채, 총비용, 기말부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기초자본 더하기 단기순이익은 기말 자본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입니다. 기초 자본이 5,000원이라는 거죠. 5,000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하면 8,000원이 되네요. 8,000원. 기말 자본이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3,000원을 더하면 되겠죠. 3,000원 이익. 단기순이익이 3,000원이라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하면 단기순이익 되는 거죠. 수익 빼기 비용하면 단기순이익 3,000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7,000원 빼기 4,000원 하면 3,000원 되겠죠.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현금 시재액이 장부상 시재액보다 5만원 부족한 경우 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현금 시재액, 현금의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는 현금 가보적을 쓰는 거죠. 3번입니다. 현금 가보적.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총계정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기는 그는 바로 시산표인 거죠. 3번이 답이고요. 검증기는 시산표.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재무상태표에 단기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단기투자자산, 단기매매증권 같은 거죠. 단기매매증권 바로 있네요. 단기매매증권 여기 5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단기대여금도 단기투자자산 일종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틀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단기매매증권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단기대여금도 단기투자자산 일종이라는, 그래서 답이 합해서 13만원이 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영상사의 분계장 일부다. 10월 7일 적요란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요란 가 이겁니다. 일종의 분계장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분계장 서식을 볼 기회도 없고 요즘은 분계장을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아주 옛날에 있던 서식입니다. 보시면 10월 5일 날 보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차변에 현금 80만, 대변에 자본금 80만 돼 있고, 이거는 현금 출자갭, 위에 있는 분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분계장을 처음 본다 할지라도 이런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푼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분들이 많긴 합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때 처음 봤던 거예요. 여기서 분계를 보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 10만, 대변의 현금, 상품을 현금 주고 샀구나 이런 의미예요. 보니까 상품을 현금 주고 샀다. 상품 판매하기 위한 거죠. 판매용, 업무용 아니고 판매용 어떤 거를 이거 맞네. 판매용을 생각. 답이 2번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 상품은 아니죠. 장기 투자 목적은 투자 자산이죠. 4번 대표자 개인 용도성, 개인 용도라면 인출금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판매용이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외상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단기 총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치료했을 경우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옳은 것. 보니까 일단 매출이 있고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이 나오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판관비를 빼주면 영업손익이 나오고 여기서 뭐 빼거나 더해가지고 영업에 수익 비용을 빼거나 더하면 법인세 차감전에서 법인세를 빼면 그래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거 손익계산서 순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매출 할인은 총 매출에서 차감해야 돼요. 매출액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여기서 빼지 않고 영업의 비용 여 밑에서 빼준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저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빼든 밑에서 빼든 어쨌든 단기 순이익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불변. 찍어도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겠죠. 매출 총이익은 보니까 매출액에서 빼야 되니까 매출 총이익이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소하지 않았어요. 왜? 위에서 빼지 않고 밑에서 뺐으니까. 그래서 과대계상이다. 과대계상. 답이 3번인 거죠.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계정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손충당금입니다. 일종의 부채처럼 지급합니다.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긴 합니다만 부채처럼 지급한다. 그래서 전기의 올이 대변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도 대변에 써주는 거죠. 감소는 차변에 되는 거죠. 보죠. 기업번 단기중 대손 확정액은 5만 원이다. 대손 확정액 보니까 단기중 대손 확정액 5만 원 현금 이렇게 있어서 5만 원인가? 이거 4월 10일 5만 원을 분개를 해보면 4월 10일 거 대손 충당금이 대변이니까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충 대손 충당금 5만 원, 차변의 현금 5만 원. 이런 분개였을 거예요. 이거는 떼인 줄 알아서 대손 처리했는데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을 때 하는 분개죠. 대손 충당, 대손 처리한 채권을 받았을 때 현금 들어오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대손 확정된 게 아니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은 아니에요. 기억 아니다. 바로 답이 3번이네요. 이것만 알아도 바로 풀리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27만 원이다. 보죠. 대변 합계가 37만 원이 되고 그럼 차변 합계도 37만 원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말이 27만 원이 되겠죠. 기말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쓰이는 거니까 맞습니다. 27만 원. 디귿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학비는 12만 원. 그럼 이 금액 12만 원이겠죠. 이것도 분개해보면 대손충당금 계정의 대변이니까 대변의 대손충당금 12만 원 쓰고 차변의 대손상학비 12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을 건데 이거는 기말 결산 때 하는 분개입니다. 기말 결산 때 채권의 한 1% 정도 대손될 것 같다라는 걸 예상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만 기존에 전기 넘어온 것 중에 부족한 부분만 대손상학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대손상학비는 12만 원 대손상학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용 수용차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1천만 원은 신용카드로 일시불 계산했다. 수용차 구입 관련 취득세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수용차는 그러면 3천만 원하고 200만 원 합해서 3,200만 원이다라는 거를 생각할 거고요. 1번 비용 발생인 세금과 원가금으로 계산하지 않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수용차 차량 운반고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죠. 틀렸고요. 2번 부채 증가의 미지급금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미지급금 보죠. 2천만 원인가요? 대금중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 1,000만 원만 미지급금이에요. 금액이 틀렸습니다. 3번 자산 증가의 보통 예금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1,000만 원.
보통 예금이 증가하는 게 여기 있나요? 없죠. 보통 예금을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감소지 증가가 없습니다. 자산 증가 아니에요. 4번. 자산 증가인 차량 운반고로 계산되는 금액이 3,200만 맞습니까? 차량이 원래 3천만 원짜리인데 취득세 200만 원 합해니까 3,200만 원짜리 맞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투자 목적이니까 건물, 투자 부동산이죠. 이번 사용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뭐 토지든 건물이든 뭐 상관없이 뭐 목적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다면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4번. 직원용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TV.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놓고 있는 겁니다. 유형자산 비품에 해당이 돼요. 비품. 답이 4번이네요. 답이 3번. 죄송합니다. 3번. 그 다음에 11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불루진 상사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보죠. 기초 상품이 100개, 개당 2,000원짜리고 매입한 게 900개, 개당 3,000원짜리를 매입했습니다. 단기 판매한 게 800개인데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800개 매출한 것 중에 100개가 기초니까 100개는 기초 상품 재고액이고 나머지 700개는 단기 매입한 거죠. 기말에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100개, 900개 중에 파는 게 800개가 팔렸으니까 200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200개는 단기 매입 중에 200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200개는 원가가 3,000원짜리입니다. 곱하기 3,000. 200개 곱하기 3,000 하면 2, 3, 6. 60만 원이 기말에 남아있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보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목적, 장기 사용 목적 1년 이상 영업활동 사용할 목적이고 물리적 형태가 있다. 그러면 1년 이상 사용한다.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오랫동안 사용할 거.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임차보증금, 이 유형자산 아니죠. 외상매출금도 일종의 뭐 당좌자산일 거고 비품은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3번 가겠습니다. 9월 중 개업한 튼튼 가구점의 자료이다. 9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인 거죠. 판매비 관리비까지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판매대금, 이건 매출입니다. 일종의 매출액이고 식당 판매대금 역시 매출액이죠. 또 판매되는 건 없죠. 그럼 매출액이 합한 거 45만 원, 30만 원 합한 75만 원의 매출액인 거예요. 매출. 다음에 판매원 가구 구입 대금, 이건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거고 조금은 그게 판관비죠. 매장 임차료도 판관비입니다. 차액금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를 다 빼주면 됩니다. 25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합하면 45만 원을 빼주면 돼요. 45만 원 일종의 비용,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 빼주면 30만 원이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을 물어봤습니다. 마감할 때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순서로 마감해요.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마감하니까 먼저 마감되는 거는 수익 비용일 거예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 자본금은 자본이고 선수 수익은 일종의 부채죠. 여비 교통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먼저 마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정은 보니까 할인, 환입, 애누리는 매출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대운상학비는 비용이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실무 들어가겠습니다.